이어서 역전의 부자농부가 방송됩니다. 농촌의 맛 NBS 사랑이 가득한 MBS 복이 가득한 MBS 한국 농어방송 호기심 어린 네모난 눈동자 자그마치 1000마리하고 200마리 성별, 월령 철저히 나눠 여러 축사에 살컨다는데 아버지, 아들, 삼촌, 어머니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 소문난 부자농장. 어떤 비법이 있는지 알아보러 갑니다. 부자농부를 찾아 들어간 곳 어찌 가축들 뿐 인기척이 없습니다. 바로 옆 농장도 마찬가지. 이대로 허탕치나 싶어 불이 나게 노지 농장으로 가봤는데요. 저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떤 걸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저를 부자로 만드는 애들이 얘들입니다. 짜자잔! 온통 까만 털의 가축! 바로 흑염소입니다. 약용과 식용으로 두루 사랑받는 흑염소였군요. 저는 흑염소로 연매출 15억 원을 올리고 있는 추교전입니다. 흑염소 농장 운영 15년차 연매출 15억 원을 올리는 추교전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면적 약 26,000제곱미터에서 흑염소 사육하며 15억 원 연매출 올렸다는데 혹시 니들 그 비법 아니? 차근차근 그 비법을 알아내 보겠습니다. 여러 축사와 다를 게 없는 아침. 부자농부 골초를 챙겨 부지런히 흑염소를 만나러 갑니다. 자자자 먹자. 이리와 많이 먹어라. 허겁지겁 고개를 들 새도 없이 잘 먹는 흑염소들. 하하, 골초에 꿀이라도 발라 놓았나요? 이것은 이제 티모시라고 그 목초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염소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조사리 중에서는 아마 가장 영양가치가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게. 줄기와 잎이 부드러운 목처럼 섬유질이 풍부하고 영양소도 두루 갖춰졌다고 합니다. 다들 티모시 자취를 벌일 때쯤 한쪽 하늘에선 사료가 쏟아집니다. 이 칸은 주로 이제 그 번시구들이 있는 칸으로서 번시구들이 원하는 그 사료 요구량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사료를 좀 주고 있어요. 배합 사료. 새끼를 낳아 키워야 하는 암컷 흑염소. 그래요, 잘 먹어야겠죠. 번시구들에게 챙겨주는 것들이 또 있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배합 사료 다 먹기 전에 가져다 줘야 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알팔파 펠렛이라고 사료에서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사료 위에다 첨가용으로 주고 있어요. 철분 성분을 보충하고 식욕을 자극해 잘 먹게 해준다는 알파파 펠라트. 그런데 뭘 또 주시네요. 그 가루는 또 뭔가요? 이 가루는 장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소화 잘 될 수 있게끔 생균자라고 하는데 이걸 또 첨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친정 아버지 저리 가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도 뭐 고루고루 먹으라 하잖아요. 가축들도 그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 사료를 줌으로써 얘들이 또 성장도 빠르고 또 건강하고 또 새끼도 잘 낳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골고루 잘 먹고 하하 알지? 먹는 것만 흑염소 따라 분리해서 주느냐? 아닙니다. 부자농부만의 원칙에 따라 그룹을 나눴다는데요. 농장이 세 군데를 가지고 있어요. 1농장에는 이제 번식, 비육 뭐 이게 포함해서 한 500도 정도 있고요. 2농장은 주로 방목 위주로 한 200도 정도 있고 3농장은 주로 번식 위주의 흑염소들로 해서 한 500도 정도 해서 한 전체 마리수는 한 1200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농장은 본식과 비육을 원령에 따라 30여 마리씩 소그룹으로 나눠 500두를 키우고 2농장은 본식우만 200두 주로 방목을 통해 면역력을 높여야 하는 암컷과 새끼들을 사육하며 3농장은 본식우 500두 1농장과 같이 분리사육, 출하 등 개체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초창기 때는 염소가 이제 뭐 2, 300도밖에 아니어가지고 뭐 혼자 이렇게 다 보이는데 이제 두수가 많아지니까 이게 한눈에 이렇게 딱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돈 좀 쓰셨다고요? 축사시설 어디에 투자하셨을까요? 일단 쓱 둘러보니 깔끔한 신축 느낌은 나는데요. 아이고 얘야 거기다 그렇게 그냥 일을 보면 바닥에 구멍으로 쏙 사라졌네요. 혹시 이게 그거? 과거에는 염소가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컸었는데 이게 이제 바닥에서 나는 그 먼지라든가 그 질퍽질퍽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고상식으로 올려서 사육함으로써 변이 밑으로 이렇게 빠지니까 염소들의 건강에도 좋고 우리가 또 관리하기도 좋고 청결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 떨어진 분배는 일정 기간마다 퇴비 업체가 중장비를 이용해 걷어가 부숙 퇴비로 활용한답니다. 직접 사람 손 쓸 일이 없네요. 그걸로 시설에 돈 들였다고 말하기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축사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돌리자. 덜덜덜 말려 올라가는 천막 커트. 이 커트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커트는 이제 겨울철에 새끼들이 주로 분만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바람이 들어올까봐 주로 겨울철에는 이제 커튼을 내려놨다가 이제 봄부터 이제 뭐 가을까지는 계속 커튼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 환기가 잘 돼 있고. 축사에 흑염소가 많이 사육될수록 환기 조절은 흑염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데요. 환기가 잘 됨으로써 염소들의 건강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그 폐사율도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5% 10%는 줄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염소도 상당히 더 건강하고 또 염소 털 윤기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쾌적한 농장 환경 조성으로 폐사율을 줄여라. 잠시 후 이 농장으로 걸음을 옮기는 부자농부. 뭐 하고 있냐? 벼쩍 주고 있어? 염소 이상 없냐? 네, 이상. 어디 새끼들이 안 보인다? 어? 그러니까 지금 염소 사이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숨어 있어? 이 정도 말 있으면 그 새끼가 막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부자농부의 후계자 추성훈 씨입니다. 암컷 염소와 새끼를 두루 돌보는 중이죠. 그런데 이 축사는 어딘지 분위기가 다르네요. 여기는 이농장입니다. 주로 이제 방목 위주로 이렇게 염소를 사육하기 때문에 바닥 축사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방목 사육? 바닥 축사요? 고상식하고 바닥 축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염소들이 어떻게 이렇게 커가는지 그 모습을 보고 싶고 나름 연구도 해보고 싶고 해서 이게 바닥 축사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고상식 축사와 바닥 축사의 사육 방식 중 장점을 모아 흑염소를 건강하고 편히 키우는 법을 연구 중입니다. 365일 흑염소만 보고 생각하며 사는 부자농부는 과연 그 답을 찾았을까요?
아무래도 이 땅을 받고 푸른 초지에서 놀다 보면 얘를 스트레스 덜 받고 아무래도 훨씬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이게. 방목 중인 흑염소를 보는 것은 부자농부에게도 큰 낙입니다. 성훈아, 여기 염소들이 저 삼농장보다 좀 건강해졌잖아요. 훨씬 더 활발하고 애들이. 건강하고. 그렇지. 더욱이 그 낙을 아들과 함께하니 세상 부러울 게 없죠. 같이 한번 키워보자고 해가지고 작은 도움이 되려고 내려왔어요. 자녀들이 또 이거 하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죠. 뭐 아빠 해놓은 것도 자녀들이 하기 싫다고 하면 또 거기서 오는 갈등 때문에 또 뭐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이렇게 많이 투자해놨는데 또 자녀들이 또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뭐. 자식 농사, 흑염소 농사 모두 부자농부에게 마음을 채워주는 기쁨입니다. 마음을 든든히 채웠으니 배를 채워야겠죠. 인근의 식당으로 들어서는 부자농부. 그런데 아직 영업을 안 하나 본데요. 제가 키운 흑염소로 여기는 식당입니다. 부자농부의 흑염소 식당이요? 하하, 그러고 보니 온통 흑염소 메뉴들이네요. 우와, 어떤 허기도 생길 것 같은 밥냄새. 뒷모습마저도 요리되고 느껴진 부자농부의 아내가 본격적인 흑염소 요리를 시작합니다. 간장 양념에 보들보들 숙성된 흑염소 불고기를 갖은 채소와 한 소끔 끓이면 달달 짭조름하니 하하 그만이겠죠. 신선한 팽이버섯, 부추에 살코기와 지방, 껍질까지 3박자 고루 갖춘 수육을 아낌없이 쭉 두르고 비법 육수에 끓여주기만 하면 아우 아주 좋겠죠. 흑염소는 일단 이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양기를 북돋아 주니까 아무래도 더 좋죠. 이야, 이 아들아들 살코기와 투명해진 껍질 과연 맛은 어떨까요? PD님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맛있죠? 고기가 진짜 엄청 연하네요. 흑염소 요리 중에서 이 수육이 제일 맛있어요. 대박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저 처음 먹어보는데 와, 진짜 짱인 것 같아요. 해가 지고 하나 둘 사람들의 발길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부자농부의 식당. 주문과 동시에 전골 냄비에 채소가 깔리고 흑염소 고기 촥촥촥 버섯 미나리 수북히 쌓아주고 비법 육수에 바글바글바글 끓여줍니다. 흑염소 요리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탕, 그다음에 수육, 그다음에 불고기, 떡갈비, 탕수육, 전골, 그 외에도 많아요. 갈비도 할 수 있고 응용을 많이 하시면 돼요. 농장에서 직접 키우고 내놓은 신선한 흑염소 고기만 있으면 찌고 삶고 데우고 끓이고 튀기고 지지고 볶고 어떤 창의적인 조리 방법도 오케이. 손님들은 그저 행복한 시간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야, 보기만 해도 아유 침이 고이네요. 아유, 저도 참 먹고 싶네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우와, 맛이 어떤지 말 좀 해주세요. 제가요, 이게 당근이거든요. 근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와서 먹어야 식성이 차. 너무 맛있어요. 먹고 나면 헬리기가 살짝 났어요. 아우, 그냥 뭐 열이 나네요. 맛과 건강을 찾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 수익이 꽤 될 것 같은데요. 흑염소 식당 운영으로 연매출 5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흑염소 식당 운영으로 연매출 5억 원. 다음날 일찍부터 식당 옆 대형 냉장고로 다가가는 부자농부. 그 안에는 높이 쌓아 올린 상자들이 가득한데요. 아하, 이것들은 다 뭔가요? 이게 그 흑염소 고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키워서 이게 도축해 온 다음에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신선한 고기가 오늘 식당에서 사용한 흑염소인가 했더니 차야실래요? 흑염소 고기 가지고 어디 갔어요? 몸에 좋은 거 만들러 갑니다. 몸에 좋은 거요? 흑염소 고기로 몸에 좋은 거 만들어가는 길은 꺼불꺼불 산길. 일단 흑염소 챙겨놓고 위생복까지 단단히 챙겨입는 부자농부. 보통 몸에 좋은 걸 만드는 게 아닌가 본데요. 위생복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이곳은 어딘가요? 여기는 흑염소를 맛있게 만드는 곳입니다. 흑염소를 맛있게 만드는 곳이요? 아하, 흑염소를 가공하는 곳이군요. 흑염소에 맞는 최적의 배합을 찾아 정량한 한약재를 넣게 되었다는 부자농부. 어떤 것들을 넣나요? 보리, 익모초, 인진쑥, 청궁, 백봉령, 상기, 지구자 이렇게 등등 들어가고 있습니다. 22가지 재료들이 끝이 아닌데요. 그 다음에 생강 말린 거, 생강. 그 다음에 대추. 그 다음에 이제 약콩이라고 해요, 약콩. 이렇게 총 25가지 천연 재료들과 흑염소 한 마리가 통째로 다 들어갑니다. 생강, 그 다음에 이제 약콩이라고 해요, 약콩. 그 다음에 대추. 이렇게 넣고 꽁꽁 볼을 묶어 물을 넣어준다. 압력 뚜껑을 닫고 달이면 되는데요. 시간과 온도가 중요하겠죠. 100도에서 한 105도 정도 거기서 계속 끓인 상태에서 6시간 동안 끓인 다음에 한 6시간 정도는 그 안에서 이제 달이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6시간은 100도 이상에서 끓이고 6시간은 열혈로 달여지는데요. 꼬박 12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한 흑염소 진액이 완성됩니다. 열기가 식으면 먹기 편하게 한 해 먹을 용량으로 한 팩씩 낱개 포장 작업을 합니다. 완성된 진액의 맛은 과연? 맛있습니다. 입에 딱 붙네요.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비리지도 않고 그냥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나는 그런 맛인데요. 네, 맛있죠? 네.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맛이죠. 선입견은 깨라고 있는 거.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최적의 맛을 찾기 위해 연구에 매진했다는데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2차 가공으로 부가 수익을 올려라. 흑염소의 건강해지는 맛을 완성하고 나면 서둘러 포장 작업을 하는데요. 차곡차곡 낱개 포장을 담는 부자농부. 아하, 꼼꼼 더 하셔라. 그런데 그건 잘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을 좀 전해드리는 거죠. 마음이요? 그 마음이 어디 보자. 티슈랑 차, 쌀인데요. 흑염소를 이렇게 이제 주문하신 분들의 그 감사의 마음을 또 더해서 덤으로 더 드리고 싶어서
저희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뭐 나가는 물량 하면 뭐 선물값만 해도 한 2천만 원 이상 되는 거죠. 선물은 소소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덤까지 받으니 부자농부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울 수밖에요. 맛 좋은 흑염소 진에게 감동 선물까지. 한없는 입소문은 퍼지고 퍼져 매년 단골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그럼 흑염소 진액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흑염소약께서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5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수의 흑염소 진액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5억 원. 연매출 15억 원의 흑염소 부자농부. 그러나 15년 전 그는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오랜 시절 운전만 했었는데 마지막 오기 전에 제가 개인 택시를 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체력적으로도 받쳐지지도 않고 또 뭐 수입도 뭐 많이 나온 편은 아니고 고생한 보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회의를 많이 가졌어요. 후배 지인으로부터 그 흑염소를 추천받고 아 이거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제가 사실은 이제 요 시골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어렸을 때도 목장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제 꿈을 만나게 된 거죠. 동물하고 나하고 맞구나. 흑염소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넉넉한 자본도 사육 지식도 없이 무작정 농장을 시작한 부자농부. 그러나 정성을 들여 돌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 둘씩 죽어가는 흑염소의 속수무책. 방도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마다 일어나 보면 염소들이 하나 죽어있고, 근데 그 죽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빨리 알았으면 덜 죽었을 텐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또 당황하면 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렵게 좀 됐죠. 뒤늦게라도 농업마이스터 대학 흑염소 과정을 이수하고 해외 선진 농가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장점들을 적용해 봤답니다. 그렇게 발전시켜온 결과 자신만의 사육법을 만든 부자농부는 축사를 3도까지 늘려 1200마리 흑염소 사육이 가능해졌고, 잘 키운 흑염소로 식당 운영과 흑염소 진액 가공 등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을 나를 것 같죠. 이게 역시 이제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사람 흉내를 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하니까 또 이게 상승자주 크고 가더라고. 이게 좋았죠 많이.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한번 해보고 싶어서 모든 가족을 다 불러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온 가족들과 함께 염소 사업을 하고 보니까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날 오후 농장에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가져오셔야죠. 차를 이렇게 밖으로. 네. 높이가 엄청 낮아보구나 이게. 좀만 더. 30cm. 한치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는 듯 전에 없이 예민해져 있는 부자농부. 무슨 일인가요? 승용 거세에서 저축장으로 이동하려고 염소 지금 출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하, 흑염소 출하요. 그런데 이 많은 흑염소 중에 어떤 흑염소를 출하할 수 있나요? 출하 기준이 있나요? 한 칸에 보통 한 30마리 정도 그룹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이제 젖대기를 한 다음에 육성기 거치고 이제 번식 기간이 되면 번식하고 1산, 2산, 3산에서 이제 순서대로 나가는 거지. 이제 한 3산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 되는 거죠. 30여 마리씩 소그룹으로 성별, 원령, 비유경, 번식용으로 구분해 놓은 축사. 소그룹별로 사료 예방접종, 번식기가 동일해 개체별 관리가 수월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출하식이 역시 소그룹별로 이루어집니다. 좀 더 버립니다. 자, 됐어? 이쪽 통로로. 출하 준비는 마쳤습니다. 자자자자자, 해! 헤이! 해! 우리 하나만 비우니 흑염소들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출하 작업. 그거까지 넣으면 돼. 그렇죠.
보통은 12개월에서 15개월 생후? 네, 그 정도. 그 이후 과정은 이제 그 도축장에 가서 계류한 다음에 오후에 도축이 될 것 같아요. 네. 1년 이상 공들이는 흑염소를 떠나보내는 부자농부. 흑염소 출하나 올리는 수익 얼마나 되나요? 그 흑염소 출하로 연매출 5억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흑염소 판매로 연매출 5억 원. 그날 오후 부자농부의 식당. 흑염소 후계자 추성훈 씨 밥 먹으러 왔군요. 딸, 사위, 손자도 오고 부자농부의 동생 추규상 씨까지. 가족들을 위해 아내 이영미 씨가 흑염소를 항상 가득 내왔습니다. 아하하, 잔칫날이 따로 없군요. 고기 맛있네. 좋은데요? 그런데 다들 먹고 살기 바쁠 텐데 어떻게 점심에 가족들이 다 모였을까요? 여기 이제 우리 셋째 동생이고 농장하면서 또 점심 때는 또 식당 관리하고. 아하, 추락 때 봤죠? 농장 식구시구나. 또 우리 아들은 삼농장하고 또 식당 또 관리하고. 삼농장 관리자이자 후계자 아들은 저희 아내는 주로 식당, 네, 주방 쪽 담당하고 있고. 흑염소 식당의 맛과 멋을 담당하고 있죠. 그 딸하고 사이는 광주점 지금 식당 맡아갖고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흑염소 식당 2호점 운영하는 딸과 사위. 하하, 다들 흑염소 농장 직원이네요. 그러니까 흑염소 가족 모임이자 흑염소 농장 회식이네요, 회식. 가족이 함께 운영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힘들 때도 있죠. 있는데 또 재밌어요. 일하는 게. 또 가족들하고 그렇게 같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더욱 시야시야해서 잘할 수 있어서 그게 또 장점이 되더라고요.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인력난에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부자농부. 가족들끼리 한 게 훨씬 더 힘도 더 낼 수 있고 또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또 대를 이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가족 경영으로 안정된 운영 체계를 구축하라. 아내부터 아들, 딸, 사위, 동생까지 쭉 부자농부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따다 많이 먹어. 많이 먹고 무럭무럭 커야지. 아, 그러는 거예요? 많이 먹어요. 아이고, 손자 크는 재미도 보고. 영서 어떻게 울어? 가족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추교전 부자농부의 농가수익 총정리. 흑염소 식당 운영 5억 원, 흑염소 진액 직거래 판매 5억 원, 흑염소 판매 5억 원으로 연매출 총 15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농장 환경 조성으로 폐사율을 줄여라. 두 번째, 2차 가공으로 부가수익을 올려라. 세 번째, 가족 경영으로 안정된 운영 체계를 구축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염소를 잘 키워서 염소 식당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한테 많은 컨설팅을 해가지고 염소가 아마 대중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런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흑염소를 건강하게 키우는 추교전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해서 강하고 행복한 추교전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